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하신 분들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 한 대, 집 한 채, 이거 있으면 지원금 탈락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요. 나는 당연히 받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줄 서다가 헛걸음하는 거 저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18일 월요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분들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초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시 정부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공문을 보면 표현이 살짝 달라져 있어요.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바뀌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아래 70%를 뜻하고 국민 70%는 그냥 지급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선정 기준 자체가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소득 하위 70%는 다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말이 슬쩍 바뀐 겁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너도 줄게 했다가 갑자기 대상이 아닙니다가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기분 상하는 일도 없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구조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선정됩니다. 소득 중심이에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전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하위 70%인 분들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상위 3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실제 월소득은 많지 않더라도 업무상 차량이 필수인 업종이라서 차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선을 보면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약 8만원, 2인 가구는 약 12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기준선을 대부분의 경우 넘겨버립니다. 소득으로는 분명 하위 70%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상위 30%로 분류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에 지역가입자이면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은 탈락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맞춰서 앱으로 바로 접속해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복지센터에 줄을 서서 신청을 합니다. 그 줄에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담당자한테 어르신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특히 은퇴 후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모르고 줄을 서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잘못도 아닌데 그분께 화가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서로 불편한 상황이 매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출도 줄었는데 왜 탈락이야? 월세 살면서 업무용 차 한 대뿐인데 왜 지원을 못 받는 거야? 억울하다는 감정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수치를 기준선으로 잡았는지 그 근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몇만원 숫자만 있고 왜 그 숫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정책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기준이 불투명한 때입니다. 사업자분들한테 이래서 탈락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을 때가 제일 힘든데 이번 지원금은 바로 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지역 가입자 개별 신청 방식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최소한 선정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지원금, 그 다음 지원금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 선정 기준 표현이 소득 하위 70%에서 국민 70%로 변경됐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가입자는 보유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아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의 투명성 부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회적 논의와 문제 제기의 규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도움이 되는 영상 있으면 내용 취합해서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 2차 지급 이후 변동 사항이나 추가 지원금 이슈가 생기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추가로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이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값진 정보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